표준 작업 준수하자. 안전소통 함께하자.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터를 위한 필수 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MC를 맡은 허수입니다. MC를 맡은 조동환입니다. 모든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터에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안전사고 유형은 맞음입니다. 말 그대로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사람이 맞는 사고를 뜻하는데요. 이런 맞음 사고는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주요 중대재해 5대 유형 중 하나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소에서 맞음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초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그 위험성은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질 경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조립이나 해체 작업을 한다든가 혹은 발끝마기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부재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무심코 손에서 놓쳐버린 물체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기계를 사용합니다. 특히 유압 램 등 수공구를 사용할 때는 기계의 부품이나 작동 중인 물체의 신체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에 의해 파단된 부재가 주변으로 튀면서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처럼 조선소에는 다양한 물체에 맞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맞음 사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서 수공구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수공구 작업으로는 그라인더, 잭램, 레버풀러 작업 등이 있습니다. 철판 표면에 있는 녹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라인더,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잭램, 각종 블록 조립 및 취부 작업 시 사용하는 레버풀러. 이런 수공구를 잘못 사용하면 부품이나 작동 중인 기계가 작업자를 타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서는 수공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높은 곳에서 고소 작업을 하는 구역이나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구역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위험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 병행 작업구역, 크레인 권상 작업구역, 턴오버 작업구역, 고소차 작업구역, 곤돌라 작업구역 등이 있는데요. 에어호스 체결 구역 또한 맞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역 중 하나입니다. 에어호스는 공압 장비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호스로 높은 압력을 다루는데 에어호스가 높은 압력에 파열되거나 호스 연결 부품이 풀릴 경우 호스의 일부 또는 물체가 고속으로 발사되어 주변 사람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환경 또한 맞음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구역인데요.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끝마기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든지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체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작업 도중 물체를 떨어뜨릴 위험뿐 아니라 작업자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맞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 구역에서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안전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세우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맞음 사고의 발생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사고 유형은 장력에 의해 튕긴 부재에 맞는 유형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볼까요? 월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 중이었다는데요. 엘보우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빠지면서 튕겨나갔고 작업자가 가슴 부위에 맞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셀타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밸브를 조립하는 고소 작업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연결되어 있던 샤크를 해체하고 크레인 혹을 감아 올리는데 밸브 플랜지에 걸려서 샤크를 튕겨져 나갔고 작업자의 얼굴에 맞은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작업자는 보안경을 쓰고 있었다는데요. 만약 보안경까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 사고 유형은 떨어지는 부재에 작업자가 맞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사고가 벌어졌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하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고 고소차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벌어졌다는데요. 계단 사이 틈새로 부재를 떨어뜨렸고 아래에서 작업하던 다른 작업자가 우측 발목을 맞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프로펠러에 아이볼트를 체결하던 중에 벌어졌는데요. 이때 와이어 로프에 올려진 아이볼트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손에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머리 위에서 갑자기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대부분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5kg짜리 물체가 3.5m 높이에서 떨어지면 약 170줄에 가까운 힘으로 맞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주먹으로 힘껏 때렸을 때 약 16에서 18줄 정도의 힘이라고 하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은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낙하물에 자칫 잘못 맞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얘긴데요. 안전모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물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입니다. 모든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비롯해 안전 장비 착용은 필수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 유형의 사고 중 특히 낙하물에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는 LNG 컴프레셔 룸에서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작업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당시 다치신 분이 블록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베이비 그라인더가 블록 상부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동료가 베이비 그라인더를 쓰려고 그라인더에 연결된 에어 호스를 확 당긴 거죠. 그 순간 그라인더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블록 하부에서 작업하던 분의 손가락에 맞게 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을 꼽자면 공구를 그 위치에 둔 것도 잘못이고 주변 확인 없이 공구에 연결된 에어 호스부터 확 잡아당긴 것도 잘못됐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 위치를 이동할 때 안전한 위치에 공구를 보관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공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상호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낙하물 맞음 사례입니다. 선미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작업자가 클램프를 파이프 상부에 체결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클램프를 먼저 파이프 상부에 두고 발판에 올라서려는데 그 순간 클램프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다친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안전한 위치에 공구를 뒀던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또 안전한 위치에 공구를 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겠죠. 한순간에 안일한 판단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다치게 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 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 떨어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주로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골절, 찰과상, 뇌진탕, 척추 손상 등을 입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선소 안전사고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한 개층 높이인 3m 미만에서 떨어지는 낮은 높이에서 추락사고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떨어진다 해도 골절이나 내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에 관계없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떨어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소 작업을 할 때 작업대가 불안정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작업 발판이 안정적이지 않고 부적절하게 설치되면 작업대 자체가 무너져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벽면이나 바닥에 뚫려 있는 개구부, 사다리,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해둔 가설 구조물인 비계 및 작업대, 조립 해체 작업구역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락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작업 방법이나 안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전설비나 장비가 중요한데요.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지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작업자 본인이 안전벨트, 안전모 등 최소한의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한다면 사고 위험성이 배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구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 설비나 안전 장비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간단한 노력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러한 떨어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업장에서 감전을 당한다든가 산소 결핍이 된다든가 혹은 작업자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상치 못한 다른 이유로 고소 작업 중에 중심을 잃고 그 결과 2차 재해로 떨어짐 사고까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대비할 수 없는 안전사고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시나리오를 예상해 2중, 3중 준비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고소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를 의뢰 경계하지만 사실 낮은 높이에서의 떨어짐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작업 위치가 낮다고 안전 난간 설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결국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건데 에이,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팩트는 생사는 높이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론지 이동 중에 2.4m 높이에서 떨어진 작업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떨어질 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바닥과 추락하게 된다면 1m 높이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자신의 체중의 8배에 가까운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낮은 높이일지라도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떨어짐 사고 전체의 70% 이상이 낮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소에서의 떨어짐 사고는 안전시설이나 안전장비 사용의 미비로 인한 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불량 사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벨트는 필수 안전장비 중에 하나죠. 안전벨트의 훅은 작업자를 안전하게 지탱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벨트의 훅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작업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떨어짐 사고에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블록의 끝단부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임시 작업대인 족장을 설치해 이용하곤 하죠.
즉, 작업자가 공중에서 발 딛고 있는 족장, 핸드레일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설비입니다. 그런데 족장 발판을 고정해주는 번선이 끊어져 있다거나 또 안전 난간 기둥인 스텐션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 위에 생명을 담보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족장이나 핸드레일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또는 상태가 불량하지 않은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선소에서는 큰 구조물을 제작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구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개구부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막고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주변에 경고 표시나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을 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벨트와 연결하는 생명줄 설치입니다. 작업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걸고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제반 시설이죠. 생명줄은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추락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줄을 안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생명줄은 표준 설치 간격인 10m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훼손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줄을 사용할 때는 한 줄당 표준 체결 인원인 3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한 생명줄과 작업자를 이어주는 달줄도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이동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사다리인데요. 사다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인 사다리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떨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다리 발판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사다리가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선소에서 있었던 떨어짐 사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2020년 2월 22일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LNG 선박에서 LNG 탱크를 지지하는 트러스 구조물에서 작업하던 중 있었던 사고입니다. 당시 재해자는 트러스 7단에서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는데요. 합판 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고 약 17m가량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당시 재해자의 보행 방향에 사실상 하부 지지대가 없었고 고정되지 않은 합판만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합판 위를 밟음과 동시에 아래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물이 얼마나 미비하고 허술한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허무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많은 시사점을 준 사고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요일 오후 외업의 한 트러스 조립장 상부에서 작업 발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이때 트러스 상부를 이동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개구부 위에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확인하지 못하고 밟아 높이 16.8m에서 떨어진 중대재해입니다. 다음으로 떨어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작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인데요. 이동식 사다리는 다양한 고소 작업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동식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작업할 때 작업 발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런 실수가 추락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동식 사다리 본체의 안정도도 떨어짐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다리 상하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끄러진다든가, 사다리 상부가 들린다든가, 사다리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인명사고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또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간단한 작업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 위에서는 장시간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식 사다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사용해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사다리의 본체나 부속품이 파손된 경우 추가적인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사다리 밑에 벽돌이나 박스 등을 놓는 경우 혹은 두 개의 이동식 사다리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등 사다리가 불안정하면 이는 떨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에 항상 사다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사용 중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선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들 중 추락 위험이 높은 또 다른 일은 차량에서의 상하차 작업입니다. 차량 상하차 작업은 물품과 장비를 운반하거나 배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하는데요. 차량 상하차 작업 중 물품이 붕괴되거나 전도될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을 잘못 적재하거나 이동 중에 물품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차량 위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까지 균형을 잃고 지면이나 적재함 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조선소에서는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이나 적재함 등 차량 본체 위에서 지면으로 무리하게 뛰어내리려는 행동은 떨어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차량 위에 물품을 로프로 고정하거나 해체할 때 로프가 파단되거나 작업자 간의 신호가 맞지 않으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손상이나 마모가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른 작업자와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40분경 산에 있는 한 자재 창고 앞에서 재해자가 2.5톤 화물칸에 올라가 상차한 자재를 정리하던 중 이때 정리를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파이프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트럭 아래로 재해자가 떨어져 다친 사고입니다. 이처럼 높은 곳, 낮은 곳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떨어짐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 사용만이 살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는 작업자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추락 방지 장치이자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두 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균형을 잃거나 미끄러져서 떨어질 위험이 생겼을 때 추락 거리가 줄어들고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서 신체 부상을 최소화합니다. 지금 보시는 안전벨트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그네식 안전벨트인데요. 그네식 안전벨트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특수한 형태의 안전 장비입니다. 먼저 작업자가 착용하는 바디벨트는 양 어깨와 양 다리를 모두 넣어 몸 전체를 감싸는 형태인데요. 버클이나 조정 장치가 있어 작업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디벨트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이용해 안전 구조물에 연결해야 비로소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명줄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명줄의 한쪽 끝에 있는 훅 부분은 안전 구조물에 거는 장치고요. 반대쪽 끝인 D링은 몸에 착용하고 있는 바디벨트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구명줄 하나에 온 몸을 의지하게 되는 셈이죠.
이 얇은 줄 하나가 성인 남성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제 역할을 할까?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명줄의 줄 부분은 추락 발생 시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도록 고안된 특수한 줄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충격 흡수대를 두어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명줄에 연결되어 있는 충격 흡수대는 추락 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인체가 추락해 최소 2000뉴턴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면 봉제선이 뜯기면서 펼쳐지는데요. 추락 거리가 짧으면 충격도 작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엔 별거 아닌 부품 같은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으시죠? 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 충격 흡수대가 없다면 내장 파열 등 신체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구명줄에서 인장 강도가 낮은 재봉 부위나 훅, 카라비너 부분 등이 파손되어 추락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구명줄을 연결할 때는 꼭 이 충격 흡수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법은 무엇일까요? 다리띠는 착용자의 다리에 맞게 조절해야 하며 너무 느슨하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띠는 팽팽하게 조절하되 타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면 착용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펴서 들어가되 주먹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이는 것이 적당한데요. 그리고 착용자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리띠 아래의 호주머니는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벨트의 엉덩이띠는 추락 시 착용자의 체중을 분산시켜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와 골반 사이, 즉 엉덩이 부분에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두 번째 안전교육 시간. 지금까지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주요 재해 유형 중에서 맞음과 떨어짐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보다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겠습니다.